사인하지 말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박 선생님,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인하지 말라고요. 바람이 살짝 스치는 새벽. 박종수 씨는 또 일찍 눈을 떴다. 아니, 사실 잠에서 깨어났다기보다 밤새 뒤척이다가 하늘이 밝아오는 걸 마지못해 바라볼 뿐이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또 누군가의 그리움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아내가 떠난 지 2달, 그의 시간은 더디게 그리고 무겁게 흘렀다. 평생 함께한 사람과 헤어지면 마음에 구멍이 난다고들 한다. 하지만 종수 씨가 느끼는 건 구멍 그 이상의 것이었다. 마치 온몸이 비어버린 느낌, 따뜻한 체온이 사라진 집은 겨울보다 더 싸늘했다. 고개를 돌리면 거기 앉아 있을 것만 같았다. 여보, 커피 식는다 하고 부르며 웃어주던 아내의 얼굴. 하지만 이제는 없다. 집안엔 커피 향 대신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다.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그녀가 남긴 공기를 흔들까봐. 테이블 위에는 아직도 둘이 쓰던 컵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종수 씨 것이고 하나는 더 이상 주인이 없는 컵. 습관은 무섭다. 그는 매일 아침 그 비어있는 컵에 따뜻한 물을 채우곤 했다. 따라놓기만 하고 마시지는 않았다. 아내는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이게 장수 비결이야 하고 웃었다. 그래서 종수 씨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아니, 버리고 싶지 않았다. 물 한 잔을 따라놓고 빈 의자 앞에 조용히 앉는다. 여보, 오늘도 잘 있었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인다. 대답은 없다. 하지만 그는 느낀다. 그녀가 웃으며 곁에 앉아 있다는 느낌을. 아침은 늘 그렇듯 식은 밥과 반찬 2가지. 먹는 둥 마는 둥. 숟가락은 2-3번 움직이고 멈췄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식탁 위엔 늘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말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잔소리도 있었다. 당신 반찬 골고루 먹어. 또 김치만 먹네. 그 잔소리가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그립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안다.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침 식사를 정리하던 종수 씨는 쓰레기통 옆에 놓인 약 봉지를 발견했다. 아내가 남긴 약.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봉지는 유통기한이 지나 이제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버리지 못했다. 버리는 순간 진짜로 그녀가 사라질 것 같았다.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야 숨을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 그때 조용한 집 안에 전화벨이 울렸다. 기계음이 이렇게 크게 들린 건 오랜만이었다. 손이 떨렸다. 수화기를 들었다. 박종수 선생님 되시죠? 낯선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단정한 목소리. 예, 제가 박종수입니다만 고인이 남긴 문서 관련해 확인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방문, 문서, 가족.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다. 아, 예,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약속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아내가 남긴 문서. 그게 무엇일까? 그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다. 눈물이 번져 보이는 거실이 조금씩 흔들려 보였다. 여보, 무엇을 남기고 가신 거요?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아내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 따뜻함 때문에 더 아팠다. 전화 이후로 종수 씨는 계속 생각에 잠겼다. 그 사람,
떠나기 전날 뭘 쓰더라고 했는데 아내는 마지막 며칠 동안 작은 수첩 하나를 곁에 놓고 있었다. 글씨를 쓰다 멈추고 숨을 고르다 다시 몇 자를 적곤 했었다. 그땐 몰랐다. 그것이 마지막 정리였다는 걸. 이제 와서야 아내가 그때 했던 작은 손짓과 미소가 가슴을 찢는다.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하다. 그때는 몰라보고 지나고 나서야 붙잡는다. 그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여보, 내가 잘할게. 그러니 거기서 편히 있어. 초하루도 아닌데. 방 안에 기도 소리가 맴돌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차가웠다. 하지만 눈빛에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결심이 스쳐갔다. 근데 그는 혼잣말을 이었다. 당신이 남긴 문서라면 내가 가봐야지. 마치 아내가 다녀와 하고 말해주는 듯했다. 그렇게 조용히 문을 나선 박종수 씨. 그의 뒷모습은 작고 외롭고 흔들렸지만 한편으론 어딘가 단단해 보였다. 사랑을 잃고도 그 사랑을 붙잡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 그리고 이 노인은 아직 몰랐다. 오늘의 외출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 진실의 순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늦겨울의 오후 흐린 하늘. 종수 씨는 검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자 어제까지 아내가 쓰던 손수건이 잡혔다. 살짝 말린 라벤더 향이 났다. 순간 숨이 막혔다. 향 하나에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제 유언장이라는 단어를 마주해야 한다니.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다. 도심의 바람은 차가웠다. 머리 위에서 구름이 엉켜 있었고 햇살은 그 사이로 겨우 몇 줄기 비쳤다. 택시 안창 밖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 애들 잘 지내려나. 이혼하고 흩어진 자식들, 바쁜 세상 속에 서로 연락도 뜸해진 가족. 오늘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유언장이라니. 참 씁쓸한 일이다.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김도연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다. 그는 한참을 그 앞에서 서 있었다. 문을 열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다 들려온 목소리. 아버지. 아들 준호였다. 깔끔한 양복 차림, 손에는 명품 서류 가방.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약간의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오셨어요? 딸도 곧 온다고 하네요. 종수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딸 민정이 뛰어왔다. 아버지. 그녀는 밝게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괜찮아. 짧은 인사였지만 그 말 속에는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서류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직원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변호사 김도연 씨가 직접 나와 맞이했다. 박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눈빛엔 묘한 온기가 있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작은 회의실, 긴 테이블 위엔 유리컵 3개, 그리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는 생각보다 낡았다. 모서리가 닳고 겉에는 아내의 필체로 박종수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그는 숨을 삼켰다. 이건 여보 글씨야. 그는 손끝으로 봉투의 가장자리를 쓸었다. 그 따뜻했던 손의 감촉이 느껴지는 듯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아들 준호가 말을 끊었다. 굳이 변호사님이 읽으실 필요 있나요? 저희가 보면 되죠. 변호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규정상 낭독 절차가 필요합니다.
준호의 표정은 굳었다. 그래요. 그럼 빨리 하시죠. 딸 민정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빠, 좀 말을 곱게 해. 이럴 때 감정 섞을 필요 없어. 싸늘한 공기가 회의실을 천천히 감쌌다. 종수 씨는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한때 서로 장난치던 어린 남매가 이제는 어색한 성인이 되어 눈빛조차 피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 지금 눈앞에서 갈라지고 있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려는 순간 그는 살짝 멈칫했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로 작은 쪽지 하나를 밀었다. 그 쪽지는 종수 씨 앞으로 미끄러졌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쪽지를 집어들었다. 거기엔 단 한 문장. 지금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변호사를 바라봤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조용히 기다리세요. 종수 씨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왜 사인하지 말라 하는 걸까? 아내가 남긴 유언장인데 변호사가 왜 이런 말을? 준호가 말을 던졌다. 아버지, 사인하시면 끝이에요. 괜히 미루실 거 없잖아요. 그 말투엔 이미 결과를 아는 듯한 확신이 있었다. 민정이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오빠, 무슨 말이야? 아직 내용도 안 들었는데. 엄마가 살아계실 때 말했어. 집은 내 명의로 돌린다고. 뭐라고? 나한텐 그런 말 없었어. 넌 시집 갔잖아. 당신은 이미 다른 가정이 있지. 민정의 눈이 붉어졌다. 그래도 엄마 딸이야. 딸이라면 이제 와서 재산 욕심 좀 버려. 말끝마다 칼날이 섞여 있었다. 종수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그만해라. 너희 어머니 앞에서 이게 뭐냐? 하지만 그들의 귀엔 그 목소리가 닿지 않았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다. 고 박정혜님의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첫 문장을 읽으려는 순간 종수 씨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는 아직도 쪽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사인하지 마세요. 그 글씨가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신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종수 씨, 사람은 말보다 눈을 믿어야 해요. 그의 손끝이 식었다. 변호사가 몇 줄을 읽던 중 준호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 부분 건너뛰세요. 어머니가 그건 수정하신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고인께서 직접 서명하신 원문입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그때 종수 씨가 낮게 물었다. 이 유언장 진짜야? 변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박 선생님, 지금 이 문서는 진본이 아닙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민정은 숨을 삼켰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변호사는 천천히 봉투 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고인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원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고인께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절대 사인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종수 씨의 시야가 흔들렸다. 그는 쪽지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아내의 손 같았다. 여보, 당신은 아직도 나를 지키고 있었군요. 눈물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렀다. 한 장의 쪽지, 단 4글자, 사인하지 마세요. 종수 씨의 머릿속엔 수천 가지 생각이 얽혔다. 왜 사인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진짜가 아닌 건가? 도대체 여보가 무슨 말을 남긴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 안의 쪽지를 오래 바라봤다. 글씨는 또렷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써내려간 필체. 그리고 그 글씨체가 이상하게 익숙했다. 변호사의 글씨도 아들의 글씨도 아닌 누군가의 글씨 같았다. 아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아내가 생전에 남긴 글씨와 너무 닮아 있었다. 살짝 눌린 획, 둥근 모서리, 조용히 웃으며 적던 그 느낌. 마치 그녀가 저 세상에서 그에게 멈춰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그를 깨웠다. 사인 안 하실 거예요? 그 말투에는 조급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종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잠깐만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사인하지 말라는 겁니까? 변호사는 종수 씨를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 선생님, 이건 조용히 말씀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잠시 자리 좀 옮기시겠습니까? 여기서 하세요. 준호가 단호히 말했다. 우리 가족인데 뭘 숨깁니까?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모두 들으시죠.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고인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문서입니다. 공증 전에 제게 별도로 맡기셨습니다. 그 말에 준호가 얼굴을 찡그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엄마는 제게 유언장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제가 직접, 그날 변호사가 말을 받았다. 고인께서 정신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그건 명예훼손입니다.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 그만해. 변호사님 말씀 좀 들어.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종수 씨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변호사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고인께서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날 아주 힘들어 보이셨죠?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보다 오래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 아프게 살지 않았으면 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혹시라도 내 유언장이 변조되면 이 쪽지를 꼭 전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날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는 허공을 바라봤다. 바람도 없는 방이었는데 그의 눈앞에서 커튼이 살짝 흔들리는 듯했다. 종수 씨, 정신 차리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준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만,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직접 모셨고 내가 다 챙겼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유언장이 위조라니.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인께서 남긴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밑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다. 이 안에는 고인께서 직접 녹음하신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순간 모두의 숨이 멈췄다. 지금 그걸 틀 수 있습니까? 종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합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 이어지는 조용한 잡음. 그리고 들려왔다. 도연 씨, 혹시라도 내가 못 깨어나면 이걸 남편에게 꼭 전해주세요. 우리 준호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도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다만 돈보다 가족을 먼저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민정이 그 아이는 따뜻해요. 너무 착해서 손해보지 않을까 늘 걱정이에요. 그리고 종수 씨,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 사인하지 말아요.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에요. 녹음이 끝났다.
방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민정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엄마. 종수 씨는 고개를 숙였다. 여보, 그대는 마지막까지.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죄책감. 그건 조작이에요. 엄마가 그런 말 할 리 없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자신감이 사라진 흔들림이었다. 변호사는 조용히 USB를 닫으며 말했다. 박 선생님, 이게 고인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인이 남긴 진짜 유언장입니다.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 위에는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진짜 유언장 남편에게만 낭독. 그 순간 종수 씨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봉투를 품에 안았다. 여보, 내가 당신의 진심을 외면할 뻔했네.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건 믿지 마세요. 변호사랑 짜고 뭐라도 꾸민 겁니다. 그때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오빠, 제발 그만해.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망가져야 돼?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눈물과 분노가 섞인 절규였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는 조용히 문서 한 장을 꺼냈다. 박 선생님, 이건 고인께서 남긴 마지막 부탁문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종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종수 씨, 우리 인생 참 길었죠. 싸움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죠. 그래도 난 당신과 살아서 행복했어요. 이 세상 떠나도 당신이 혼자 아프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사인하지 말아요.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종수 씨의 손이 점점 흔들렸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 여보, 나 정말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민정이 다가와 아버지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 이제 울지 마세요. 엄마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요. 방 안엔 울음소리가 번졌다. 조용하지만 진한 눈물의 시간.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정리했다. 박 선생님, 저는 고인의 뜻을 지켰습니다. 이제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는 봉투를 종수 씨 앞으로 밀었다. 봉투 위엔 붉은 도장 대신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사인보다 강하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살짝 열어둔 것처럼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숨이 뒤섞였다. 변호사가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서류를 정리했다. 박 선생님, 이건 고인께서 직접 남기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종수 씨는 그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종이 위로 비치는 형광등 불빛이 눈물에 번져 흔들렸다. 이걸 지금 읽어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께서 직접 낭독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내 남편 종수 씨에게 당신은 늘 무뚝뚝했지만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나 당신한테 참 미안했어요. 내 병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걱정된 건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었어요. 당신 혼자 남을 걸 생각하니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몇 번이고 목을 고르고 다시 천천히 읽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그냥 조용히 웃어주세요. 그 아이들 아직 철이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 내 이름으로 문서를 가져온다면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당신 사인하지 마요. 내 사랑을 지키려면 그게 맞아요. 그 말 한 줄 한 줄이 박종수 씨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사람은 죽기 전까지도 날 생각했구나. 변호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민정은 울음을 삼키며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엄마는 늘 아버지 편이었어요. 그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하세요. 이건 조작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고 눈빛엔 불안이 서려 있었다. 엄마가 그런 말 할 리 없어요. 그분이 남긴 유언장은 제가 봤어요. 집과 땅은 다 제 명의로 하기로 했다고요. 준호야. 종수 씨가 조용히 불렀다. 그건 내가 꾸민 거냐?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아니에요.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 그냥 엄마가 저를 믿으셨으니까.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박 선생님, 며칠 전 다른 사무소에서 이 유언장의 복사본이 제출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위조된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건 실수일 거예요. 그냥 절차상의 문제겠죠. 변호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드님, 그 문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계좌로 송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다. 민정이 놀란 눈으로 오빠를 바라봤다. 오빠 진짜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만 바라봤다.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냥 잠깐만 빌려준 거야. 엄마가 나중에 정리하신다고 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종수 씨는 고개를 숙였다. 준호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내 어머니 마음을 몰랐단 말이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저는 그냥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집은 형이 챙겨라 그랬어요.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 그건 아버지 챙기라는 뜻이었어. 준호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난 그냥 잘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말에 종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순간 분노가 사라지고 남은 건 안타까움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호야, 돈은 잃어도 괜찮다. 근데 마음을 잃으면 그건 평생 되돌릴 수 없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정이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오빠 엄마가 다 용서하실 거야.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선생님,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 문서에 사인하시면 고인의 진짜 뜻이 이행됩니다. 종수 씨는 봉투를 바라봤다. 손끝이 망설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야 알겠네요. 사람이 남기는 건 종이가 아니라 마음이었군요. 그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썼다. 박종수? 그 순간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고인의 뜻은 남편에게, 그리고 그 사랑은 가족에게 이어집니다.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종수 씨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희미한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 속에 아내의 미소가 보이는 듯했다. 이제 됐어요. 여보 그만 울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입술 끝에 미소가 번졌다. 잠시 후 사무실 문 앞에서
세 사람은 함께 섰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그래, 됐다. 이제는 서로에게 남은 시간이라도 소중히 살자.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엔 분노가 아닌 용서가 있었다. 민정은 아버지 옆에서 작게 속삭였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날 이후 박종수 씨의 집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돌기 시작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럽게 책상 위를 비쳤고 사진 속 아내의 미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다르다. 예전엔 그 미소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감싸주는 듯했다. 며칠이 지났다. 종수 씨는 아내의 유언장을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 거실 책장 가장 위에 올려두었다. 그 위엔 손으로 적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인하지 마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 참 끝까지 고집세네. 그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그 웃음엔 슬픔보다 감사가 더 많았다. 아들 준호는 그날 이후 아버지 집을 자주 찾았다. 아버지, 아파트 보일러 수리하러 기사님 오셨대요. 그래, 고맙다. 이전엔 어색했던 대화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준호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 회사 일 그만뒀어요. 그래, 왜? 엄마 생각이 자꾸 나서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종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잘했구나. 이제는 마음 챙겨야 할 때야.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눈가가 붉어졌다. 딸 민정은 가끔 도시락을 싸왔다. 아버지, 이거 잡채예요. 엄마가 예전에 명절 때 해주시던 거 기억나죠? 그럼. 그때 너랑 내 엄마가 주방에서 싸우면서 만들었잖아. 아니, 그건 오빠가 고기 다 먹어서 그런 거였어요. 둘은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 시간 묻혀있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는 소리였다. 어느 날 밤 종수 씨는 불을 끄고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캄캄한 방 안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요즘 우리 준호 변했어. 예전엔 눈도 잘 안 마주치더니 이젠 매일 들러서 커피를 내려주네. 민정이는 내가 좋아하던 잡채를 해왔어. 이제야 우리 가족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싸우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배우는 거래요. 그는 사진 옆에 봉투를 꺼냈다. 마지막 편지라고 쓰여 있었다. 변호사가 건네준 고인이 남긴 또 하나의 봉투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종이 냄새와 함께 아내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 글씨는 여전히 따뜻했다. 종수 씨, 당신이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곳에 있겠죠. 괜찮아요. 나는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우리 인생 참 길었죠? 처음엔 가난해서 김치찌개에 물을 부어가며 먹던 시절도 있었고, 당신이 일하다 다쳐서 한 달 동안 깁스를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어요. 당신이 나를 지켜봤던 그 눈빛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종수 씨, 나는 늘 당신이 걱정이었어요. 나 없는 세상에서 외로움이 당신을 삼킬까봐. 그래서 내 유언장은 돈이 아니라 당신에게 남긴 마음이에요. 준호는 아직 철이 없지만 그 아이는 나를 닮았어요. 고집이 세지만 속은 여려요. 민정이는 너무 착해서 늘 손해만 보고 살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 그 아이들을 미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당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제 나 대신 당신이 웃어요. 아침마다 그 따뜻한 물 한 잔, 나 대신 꼭 마셔줘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 그리워서 눈물 날 땐 그 눈물 한 방울만 흘리고 나머진 웃음으로 남겨줘요. 종수 씨의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이 종이 위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만히 접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가슴에 품었다. 여보, 이제야 알겠네. 당신은 떠난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아 있었구나.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촛불을 바라봤다. 불빛이 작게 흔들리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종수 씨.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아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 머리 좀 자르세요. 너무 길었어요. 여보.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제 울지 마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 집에 들렀을 때 아버지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얼굴에 고요히 비쳤다. 무릎 위엔 아내의 편지와 커피 잔이 있었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아버지, 또 편지 보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응. 근데 말이야, 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 뭐라고요? 사랑은 사인보다 강하다. 참, 그 사람다운 말이지? 민정은 울음을 터뜨리며 웃었다. 엄마는 정말 끝까지 멋쟁이시네. 둘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방 안을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아내의 향기가 흩날렸다. 돈보다 사인보다 더 오래 남는 건 사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써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